이란의 핵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미국은 왜 지금 이란을 공격했을까요? 이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고 이란 주변 국가들에 대한 보복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얻는 전략적 이익과 감당해야 할 손해는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김덕일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시작한 이후에 잠깐 보면 두 나라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또 절정에 치달았는데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을 억제하려고 압박했었고요. 또 이란은 여기에 저항하기도 했고요. 두 나라 잠깐 보면은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협상을 하고 또 이제 계속 이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자체에 대한 이견을 좁히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3차 핵협상을 진행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8일 며칠 전에 미국은 이란과 협상을 접고 군사작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개시한 지 약 15시간 만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것도 공식 확인이 됐고요. 위원님, 그 부분입니다. 미국은 왜 지금 이란을 공격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한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한번 이란을 공격할 시점을 계속 재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이 판단했을 때 이란이 가장 약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약한 시점이다. 예, 왜 그러냐면 지난 1월 달이었죠. 1월 달에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신정 체제에서는 상당한 그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었고 그 결과 결국에는 이제 유혈 진압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했던 맞아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었죠. 근데 그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시위대를 건드리지 말라라든가 더 이상 그런 진압하지 말라라든가 사형 판결이 난 그 시위대들의 사형 집행을 하지 말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란 시위 문제에다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협상의 장이 펼쳐지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협상을 하면서도 일단 군사 작전을 계속 고려해 뒀던 것 같고요. 이란이 지금 가장 약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이 시점을 택한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 약한 시점이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란 내부에서 그런 강경한 유혈 진압 같은 사례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격할 명분을 못 찾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번에 확실한 어떤 명분을 찾았던 것이죠. 예. 그 경제적이라든가 그런 군사적 외교적 이유가 아니라 우선은 시위대의 어떤 인권을 먼저 이제 언급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목적이 있었겠지만 네. 어떤 그러한 공교롭고 어떤 그런 사건이 버무러지면서 이번 시점으로 이제 잡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이란 시민들도 이란 국민들도 그 안에서 강경 진압을 당하고 유혈 진압을 당했던 그 사람들은 어쩌면 미국이 좀 조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가요? 예, 그렇죠. 많은 이제 시위대들은 예. 전쟁을 본인들은 원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결국에는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그 체제에 어떤 수호하는 사람들에 의한 어떤 무력 진압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제 몇만 명이 된다고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었는데 예. 결국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그 무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무력을 자신을 탄압하는 이 정권을 혼내줄 수 있는 집단,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집단은 결국에는 외부의 힘이고 결국에는 미국이 그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제 미국이 좀 전쟁을 해주기를 바라는 시각도 존재했었습니다. 이란 내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점적인 이유도 이유지만은 결국에 대전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 관련해서 미국 입장에서 임박한 위협이라는 게 존재했었나요? 미국 입장에서는 임박한 위협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작년 6월 달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죠. 그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성공했다고 했는데 의회 연설에서 얼마 전에 또 얘기했을 때는 계속 이란이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임박한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이란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봤을 때는 핵 무기를 갖는 것에 엄청난 그 싹을 미리 잘라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때 핵 합의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입니다. 네. 이란과 얘기도 하지 말았어야 됐고 어떻게나 결국에는 자신이
오바마의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는 핵무기 개발이 임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핵무기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라도 언제든지 이란을 공격할 의사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아, 때를 되게 노리고 있었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가요. 지금 뭐 그런 이란의 대내적인 요인 네. 그리고 이런 핵무기 개발 관련된 이 동향들 또 하나가 그런 것들은 어떤가 싶어요. 특히 중동에서는 네. 그 이슬람 종파의 어떤 분쟁이 있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뭐 잘 아시겠지만 시아파, 뭐 수니파 이렇게 나눠서 시아파 종주국을 이란이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의 맹주라고 이제 자처를 하는 상황에서 양분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란이 지금 지도에 보시듯이 레바논, 예멘, 이라크, 시리아 일대에 뭐 헤즈볼라라든지 후티라든지 민병대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또 구축을 해놨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란과 또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등 이 수니 국가들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렇게 나눴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시아파 네트워크로 중동에서 어떤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좀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나요?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이제 시아파 벨트라고도 하고 이제 저항의 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죠. 네.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조직들이 이제 뭐 테러 조직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했는데 근데 사실상 이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사실상 많이 약화가 됐고 이란 본국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있었던 10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후로 제대로 이제 복구가 안 된 것 같고요. 군사력 자체도 지금 방공망도 너무나 지금도 부실한 것이 보여졌고 특히나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상당수가 많이가 약화가 됐고요. 후티는 뭐 홍해를 위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라크 민병대도 또한 뭐 이라크 중앙 정부의 또 어떤 뭐 감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뭐 시리아에 예전에 있었던 아사드 정권도 무너졌기 때문에 이란이 운영했던 저항의 축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국내도 상당히 약화돼 있고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어떤 반미, 반이스라엘 전선도 상당히 약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28일을 아마도 날짜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이란을 공습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네. 이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의 패권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패권을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을 막는 것이라 생각하고 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일단 중동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선 이건 아니지만 가자지구 문제 같은 것도 계속 전쟁이 벌어졌는데 작년에 굉장히 서둘러서 빨리 휴전하라고 막 압박을 가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평화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란 문제를 기회가 지금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빨리 지금 들어가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란은 반미 친중 국가죠. 그러니까 미국과는 결이 완전 다른 국가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란이 지금 국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이란 석유의 80%에서 90%가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우선 그 길을 막고 싶은 거겠죠. 아, 네. 그것도 있었고 중국은 자신들이 어떤 패권을 추구라고 할까요?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1대1로 사업을 벌이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 핵심 국가가 이제 이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자신들이 중동 지편을 재편한다면 중국의 진출을 막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